The Having,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196쪽. 더 적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자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고향에 내려갔다. 지병이 악화된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배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었다. 자산 가치가 높은 논과 밭은 형에게, 매매하기 힘든 산은 자신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불만이 가득한 채로 남자가 서윤을 찾아왔다. 형이 더 어렵다지만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받은 걸로 치면 되겠지만 너무 괴롭네요. 마지막까지 장남인 형과 저를 차별하신 것 같아서요. 어린 시절부터 장남인 형 위주로 돌아가던 집안 분위기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남자를 괴롭히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서윤은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산을 상속받은 시기는 매우 좋습니다. 현재 가치와 상관없이 3년 이내 그 땅으로 인해 분명히 큰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흐름이 온다 해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를 가라앉힌다면 결코 그 흐름을 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서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온 사업가는 매일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흐름 한가운데 속에 있어. 이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는 불필요한 만남이나 유흥을 줄이고 집에 일찍 돌아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윤이 가르쳐준 대로 내면에 집중하자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덕분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떠나보낼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은 상속받은 땅을 바로 팔았지만 사업가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지금 불어가는 흐름에 있다고 하셨지. 아직 때가 아닐 거야. 상속받은 임야를 팔지 않고 기다려야겠어. 구루를 믿고 기다린 그에게 곧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물려받은 임야가 아파트 지구로 개발된다는 것이었다. 땅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 달러를 받은 사업가는 그 돈을 고스란히 회사에 투자했고 그 결과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몇 년 만에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을 신뢰하고 마음관리에 힘썼더니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귀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7쪽) 꿈을 이루다. CEO 강의를 겸한 조찬 미팅을 마친 서윤이 호텔 문을 나서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남성이 공손한 자세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의 장소에서 서빙을 하던 청년이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신문에서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넘게 취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학자금 대출까지 있어서인지 인터뷰만 들어가면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인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다. 그렇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으며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으나 생활은 늘 빠듯하기만 했다. 친구와 함께 사는 집의 월세가 40만 원, 통신비와 교통비,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에 80만 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0만 원까지 내고 나면 통장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 잔고가 10만 원뿐이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돈이 없어서 동창 모임도 못 나가겠다. 이러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입원이라도 하면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 취업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돈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져갔다. 자꾸 딴 생각만 들어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었다. 마음이 이렇다 보니 면접에 가서도 자신이 없었다. 조금만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곧바로 말문이 막히곤 했다. 걸음을 멈추고 청년의 얼굴을 바라본 서유는 자상하게 해빙을 하는 방법과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귀를 기울이던 청년은 서윤의 말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을 통해서 행운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저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서윤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대학 때부터 공부하던 책과 핸드폰, 노트북 등이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작은 침대, 어머니가 보내준 따뜻한 이불,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곰인형이 눈에 띄었다. 아, 내가 가진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쉴 수 있는 집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을까? 해빙을 실천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버스를 탈 때,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리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을 때도 늘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마음이 바로 편해진 건 아니었다.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타일렀다. 진정하자.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지금 나는 부자가 되는 흐름을 타고 있어. 배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 한 난 안전할 거야. 해빙을 할수록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남에게 돈을 빌릴 일이 없었구나. 2달 이상 이자를 빌린 적도, 갑자기 병원에 간 적도 없었네. 정말로 나에게 돈이 있구나. 생각이 바뀌어 갈수록 몸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덕분에 최선을 다해 면접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다. 3개월 후 글로벌 전자회사의 면접장에서 남자는 자신 있는 태도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합격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다. 지나고 보니 선생님을 만난 게 행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배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길 일만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소문의 서윤의 메일 주소를 알아낸 그는 자신이 실천한 해빙의 경험과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들, 그리고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보냈다.